네, 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2025년도 한국 영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라고 합니다. 139분이고,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등의 배우들이 나옵니다. 대략의 줄거리는, 제재회사에 다니는 만수 이병헌은 회사로부터 장화를 선물 받고 구조조정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집을 사서 온실도 꾸민 집을, 자기가 애지중지 했던 집을 팔아야 되는 위기. 집이 전형적인 옛날에 중산층이 꿈꾸는 그런 2층 한옥집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위기에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번번이 낙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약간 동기나 이런 게 좀 개연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없애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경쟁자인 두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어쨌든 첫 번째 이성민은 결국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했지만 관찰도 하고 부인이 죽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목매단 그 집에 마당에 시신을 묻고, 그 창고가 온실로 변해 있죠.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토하면서 죽을 뻔했던 본인이 같은 방식으로 살인을 합니다. 박희순한테.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박찬욱 감독의 어떤 미장센, 그런 것들은 확실히 뭐 세트라든지 영상은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에 이제 음악과 약간 연결성이 살아있는 약간 블랙 코미디, 인물들의 어떤 부각보다는 이거는 약간 영화적인 장르고, 코미디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약간 박찬욱식 부조리 블랙 코미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첫 장면에 그 배롱나무가 집 앞에 이렇게 꽃잎을 날리면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이는 그 집이 점점 뒤로 갈수록 회색빛이 되어가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집에서 이병헌이 가족들을 얼싸안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상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다 잃었다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반된 어떤 그런 느낌의 대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25년을 일해온 종이를 만드는 제지 회사죠. 그래서 제목의 원작인데, 원작은 도끼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계속 해고가 되는 거를 모가지가 날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병헌이 사실은 화분을 들고 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쟤를 어떻게 해볼까 하고 올라와서 큰 화분을 들고 있는데, 그것도 작은 화분을 들었다가 중간 화분을 들었다가 큰 화분을 들었는데, 그 화분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이병헌의 얼굴에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굉장히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약간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사실 개연성이라든지 뭐 동기 이런 것보다는 약간 소동극 형태의 약간 블랙 코미디 이렇게 파악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영화에서 이렇게 뭔가 총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경쟁자들을 살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동기가 좀 약해 보이고 개연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는 남성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고 자식을 돌보는 중상층 남자가 이제 겨우 집을 마련하고 뭔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재정을 줄여나가고 걔도 보내고 생활비도 줄여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엄마 미리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수보다 훨씬 더 성숙한 엄마 미리는 땅에 묻힌 게 돼지라고 얘기를 하고 통돼지 구이를 이제는 먹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남편을 포옹하는 엄마의 모습이 굉장히 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깊이 있는 캐릭터는 손예진의 이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집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하죠. 그 얘기는 이제 굳이 진실을 알지만 나는 밝히지 않겠다는 의지와도 같은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 이병헌이 계속 이빨이 아프다고 얘기하죠. 아프면 뽑으면 되는데 그걸 참고 견디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박희순의 술집에 이제 술을 알코올에 약간 의존하면서 약간 사고도 몇 번 치고 했던 캐릭터다 보니까 나중에 박희순의 집에서 술을 먹으니까 자신 이빨을 그냥 뽑아버리죠. 약간 사실은 이 영화에 이 살인의 단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성민을 가장 오래 관찰하고 막 슬랩스틱 코미디도 보여주면서 우왕좌왕하고 막 뭐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와중에 어쩌다가 아내가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은 준비를 하고 가장 관찰하고 준비를 어설프게 많이 했는데 결국 자신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데 두 번째 차송원에 가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딸을 가진 아빠로서의 어떤 심정을 충분히 다 얘기하고 했는데 총 한 방으로 그냥 보내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박희순에서는 이제는 막 여유가 약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술도 마시고 막 회의도 하죠. 너 1팀 한 장 하고 나는 2팀장 하면 될 것 같다 막 이러는데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점 한번 이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 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성민을 죽일 때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가 나오는 노래 부분이 있습니다. 음악을 엄청 크게 틀고 자신들이 하는 대화가 잘 안 들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와중에 서로 총을 잡겠다고 막 몸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세 사람의 어떤 소동이 벌어지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약간 발버둥 치고 막 너무 잘 어울리더라 이 노래가. 전주만 듣고도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라는 느낌이 확 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영화적으로 되게 잘 표현된 음악과 조화가 잘 된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첼리스트인 여자아이 유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우 조연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대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사는 거의 없는데 그냥 그 아이의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약간 자폐기가 있는지, 앞에서 했던 말들을, 누군가 했던 말들을 따라서 이렇게 반복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들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와, 이 친구는 뭔가 예언자처럼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첼로를 연주하는 장면도 그렇고, 구더기가 막 썩어가고 있다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멘트도 막 칩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악보를 마치 그림처럼 그려가지고 연주를 하는 장면도 굉장히 특이했고, 그리고 구더기로 썩어가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멘트도 치는 아주 뭔가 신적인 그런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였다. 이 영화를 어쨌든 2층의 양옥집, 중산층들이 가장 바라는 로망의 어떤 성공한 중산층의 로망? 이런 집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그 집이 이제 색깔을 잃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젊은 시절, 굉장히 자기 직장에서 몸담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구조조정되고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경쟁자들도 사실 다 비슷한 처지에, 또 재취업을 위해서 종이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쟁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죽여야 되는 이 상황들이 되게 어렵고 힘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경쟁자들을 없애고 간 곳이 결국은 이제 로봇들이 일을 하고 있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공장에서 불을 켜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혼자서 막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고 기계들만 왔다 갔다 하고, 이 소동 시스템이라고 해서 결국 불을 끄는 거는 AI나 로봇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결국은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서로 아웅다웅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룬 것 같지만 이루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고, 분재의 장면이 잠시 나오는데 나무를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휘어서 이렇게 모양을,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 장면이 또 어쩌면 되게 인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작업인데, 만수가 그 시체를 분재처럼 동그랗게 철사로 묶는 것도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박찬식 블랙 코미디, 한바탕 소동극, 슬랩스틱, 그래서 이거를 각 잡고 보기보다는 약간 가볍게 봐야 되는데, 워낙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그동안 약간 복수라든지 잔인한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되게 멋진 미장센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의 어떤 맥락들을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냥 약간의 소동곡 이런 식으로 본다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지키려는 중산층 가장의 어떤 그 처절한 한바탕 소동극 이런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뭔가 여기서 주제를 찾거나 뭐 이러기가 쉽지 않죠. 저는 어쨌든 그렇게 보였는데 평들은 이랬습니다. 처절한 노동자의 사투, 기생충의 계급투쟁과 비슷, 면접 때의 햇빛, 신문할 때 창을 여는 햇빛, 옥상 화분을 드는 식물 고추, 뭐 이렇게 장어를 잘 모르는 아들, 시원이 장어구이를 뱀이냐고 묻는다. 장어와 뱀, 회사는 해고 대상자에게 장어를 보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자체가 그렇게 막 이상하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박찬호 씨 그런 미장센을 잘 살리고 있고, 개연성이나 동기 이런 점에서 약간 의문을 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자를 저렇게 죽인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맥락을 잡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한바탕 소동극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맥락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 제지회사에 다니는 나무를 잘라서 종이를 만드는 회사죠. 종이를 만드는데 그 나무 밑에 결국은 사람의 시체를 묻어서 그 나무가 자라고 또 그 나무를 베어서 종이를 만든다. 이런 약간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좀 많이 나오고, 그들이 가진 욕망 자체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쟁자를 죽인다.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 보면 또 굉장히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점점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망설이고 머뭇거렸던 그 살인이란 게 점점 뒤로 갈수록 익숙해진다 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내용을 알지만 결국은 집을 팔 수 없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이대로 그냥 묻고 살아가겠다라는 그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공포스럽죠. 공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항상 손바닥에다가 메모를 해서 뭔가 마음의 준비, 떨림, 긴장 이런 게 있었는데 뒤로 가면 굉장히 여유롭죠. 살인을 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라서 뭔가 이제 그런 긴장이 없어졌죠. 손바닥에 이제 글자도 적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것도 익숙해지는 거구나 이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일종의 변명같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좀 리얼하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찬욱 감독의 25년도 작품 어쩔 수가 없다 였습니다. 안녕.